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한국사 최대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는 한 번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일제가 단계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뺏어가다가 1910년에 마지막 숨통을 끊으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무능함, 친일파가 득세해버린 조정으로 인해 끝내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을까요? 민간에서는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구한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사회의 지식인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 만들었던 민족단체 신민회가 있었습니다. 이 신민회는 어떤 단체였을까요? 신민회를 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기획자는 안창호였습니다. 이미 서북지방에서 명연설가로 소문나 있던 안창호는 민족 교육을 진흥하고 대한제국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던 시점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목표로 사회 유력 인사들을 모아 민족단체를 결성하기로 다짐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되기 3년 전이었던 1907년 안창호는 서울에서 대한매일신보를 경영하던 언론인 양기탁, 대한제국군 장교 출신이었던 유동열과 만났고,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를 이끌던 지도자 이승훈과도 만나며 민족단체 설립을 위한 주요 간부진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907년 안창호는 양기탁, 전덕기, 이동휘, 이동영, 이갑, 유동열을 모아 총 7명에서 창립 멤버가 되고, 주로 평안도의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신민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사회 유력 인사들이 신민회 결성에 참여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서울에서 사회 유력 인사들과 민족운동가들이 모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동교회라고 남대문 쪽에 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대부분이 민족운동가들이었습니다. 상동교회는 학교까지 만들어 교육산업을 단행하기도 했는데, 이 상동교회 멤버들로 이회영, 이동영, 박용만, 이승만 등이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상동교회 멤버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신민회의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었죠. 신민회는 첫째,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둘째, 민족을 단합시켜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하고, 셋째, 상공업기관을 육성하여 국민의 부력을 증진하고, 넷째, 교육기관을 만들어 청소년 교육을 진흥시키는 것을 4대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일제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신민회의 본부가 미국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신민회 창설을 주도했던 안창호가 미국과 대한제국으로 오갔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신민회의 본부가 미국에 있었다고 한들 상징적이었을 뿐 실질적인 활동은 국내에서 다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회의 정확한 창설 시점이나 아주 구체적인 조직의 내막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민회는 비밀 결사단체였기 때문이었죠. 아직 일제강점기가 된 건 아니지만 이미 일제의 감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기에 대놓고 활동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창호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대한제국을 지켜내려던 것을 넘어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즉 황제가 없는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것이죠. 아직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엄연히 대한제국의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 공화정을 지향한다는 건 반란이고 역모여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민회는 비밀 결사를 지향했던 거죠. 그렇게 결성된 신민회는 구한말의 애국 개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신민회의 중심은 평안도 지역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평안도 내에서도 평안도 북쪽이냐 평안도 남쪽이냐에 따라 신민회 회원들의 활동 방향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안도 북쪽 지역은 주로 사업가들과 자본가들이 중심이었던 만큼 상공업 진흥이 그들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평안도 북쪽을 이끌던 신민회의 이승호는 나중에 민족대표 33일이 되는 기독교 대표인 동시에 사업가이기도 했는데, 평안도 북쪽의 신민회 회원들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상인 단체를 조직하거나 유지들의 투자금을 모아 평양 자기회사나 방직공장, 연초공장 등 미약하게 남아 민족자본의 사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반면 평안도 남쪽에서부터 황해도까지, 더 넓어서 서울까지는 교육진흥이 주력이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는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만들고, 평양에서는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만들고, 황해도 안악에는 양산학교를 만들어 근대적 신학문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한 거죠. 아울러 청년하구회나 동제회 등 청년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신민회는 어디까지나 정치단체이고, 또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한국사 최초로 왕이나 황제가 없는 공화정을 지향했기에 그들의 사상을 대중적으로 보급화할 필요가 있었고, 평양, 서울, 대구에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 국문학자들을 모아 우리 고전 작품들을 간행하고 위인전 등을 집필하기도 했죠. 또 서울에서는 양기탁이 운영하던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 활동을 암암리에 홍보해주는 언론사가 되었으며, 신민회는 소년이란 잡지를 통해 계몽사상을 전파하려고도 했습니다. 이 소년이란 잡지의 최남선이 해액에서 소년에게라는 한국 최초의 근대시를 발표하기도 했죠. 신민회는 단순히 애국 계몽 운동만 진행한다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대한제국군이 해체된 상태였기에 군대가 있어야만 싸울 때 싸울 수 있고, 또 신민회가 지향하는 공화정의 국가정부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봤죠. 신민회는 신민회만의 군 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단 국내에 만들면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니
국외에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신민회에서는 대한제국군 출신의 장교들도 받고 있었답니다. 신민회는 무관학교를 먼저 만들고 무관학교 출신도로 군대를 만들기로 하는데 이 논의가 이루어진 게 1910년 3월로 일제강점기가 되기 5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로 끝내 대한제국이 완전히 멸망하자 신민회는 독립군 기지 건설 사업을 조금 더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죠. 1910년 12월 서울의 양기탁의 집에 모인 신민회 간부들은 독립군 기지의 위치를 서간도 지역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디 무관학교가 뚝딱 나온답니까? 그 막대한 자금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당대 조선 최고의 명문 가문이자 갑부 가문의 이회영 육형제가 명동 일대의 토지와 재산을 전부 팔아 서간도에 만들 무관학교 자금으로 쓰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이때 이회영 육형제가 마련한 자금이 현 시세로 환산했을 때 600억 원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신민회는 서간도 지역에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191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었던 프랑스인 선교사 미텔 주교가 일본 헌병대를 찾아가 안중근의 사촌인 안명근이 조선 총독부의 일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며 신고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헌병대는 황해도 일대의 민족 지식인들을 대거 체포했고 혹독한 신문을 통해 신민회의 정보를 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1년 전쯤 이미 일제는 신민회의 정체를 대충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애국계몽 단체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하고 총독부 측에서도 신민회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정황까지 포착해냅니다. 일제의 헌병대는 우선 황해도 안악에서 군자금을 마련하던 안중근의 사촌 안명근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을 일명 안명근 사건 혹은 안악 사건이라고 하죠. 총독부와 헌병대는 안악 사건을 더 키우기로 합니다. 신민회의 주 활동지는 평안도였으며 평안도 내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1911년 헌병대가 평안도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체포했는데 대부분이 신민회 간부들이었던 겁니다. 체포 제목은 암살 미수였습니다. 평안도의 민족 가톨릭 신자들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여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민회는 데라우치 암살 계획을 세운 바가 없었습니다.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은 민족운동가들을 체포하기 위해 헌병대와 총독부가 꾸민 자작극이었던 거죠. 총독부는 총 600여 명을 검거하고 모두에게 모진 고문을 가한 뒤 128명을 기소했는데 그중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백오인 사건이라 부르고 신민회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민회의 정신마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 이전 이미 신민회의 여러 멤버들이 서간도로 가서 독립군 기지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특히 이회영 육형제의 자금을 바탕으로 경학사라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도 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을 피해간 신민회 회원 출신들은 경학사를 통해 서간도에서 계속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유하현 삼원보에 있던 허름한 옥수수 공장에서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의 무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듬해 1912년 삼원보에서 합리화로 이동해 무관학교의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정하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입학 지원생은 꾸준히 늘면서 1919년 5월 3일 다시 합리화해서 고산자로 이전하며 학교를 확장했죠. 신흥무관학교의 교수진들은 국권 피탈 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신민회에는 대한제국군 출신 장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덕에 어렵지 않게 대한제국군 출신 장교들을 데려와 신흥무관학교의 교수진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조직한 독립군이 서로군정서였습니다. 비록 신민회는 해산당했지만 신민회가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무관학교와 독립군 부대 창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목표로 했던 무언가가 좌절될 수는 있으나 이게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어나간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